안녕하세요, 1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합의 법칙과 저 뒤에 나오는 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의 법칙이 뭐냐면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여기에 보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하고 N이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두 경우의 수의 합과 같다. 이게 합의 법칙입니다. 자, 우리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은 이해하기 힘들면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 두 개가 분류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사건이 분류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아니면 일반적으로 또는으로 연결되는 느낌이 있을 때는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그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전체의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컵케이크 3가지 또는 아이스크림 2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경우는, 자, 일단 또는으로 연결되죠, 그죠? 컵케이크 3가지 또는 아이스크림 2가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3 플러스 2는 5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컵케이크라는 거 한 가지, 하나의 사건, 아이스크림이라는 하나의 사건, 두 사건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그리고 컵케이크를 선택하고 아이스크림을 선택하는 거는 동시에 선택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럴 때는 두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수영도라는 것은 뭐냐면 수영도는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를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합의 법칙이라든지 곱의 법칙, 기타 다른 법칙으로 문제를 풀기 힘들 때는 하나하나의 경우에 대해서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때는 그 수영도를 그려서 확인을 해주면 하나도 빠짐없이 중복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 컵케이크 3가지 중에서 컵케이크 하나하고, 다음에 또 뭐를 선택하죠? 컵케이크 3가지 중에서 하나하고, 아이스크림 2가지 중에서 하나를 동시에 택하는 경우죠. 이거는 좀 이따가 곱의 법칙에 해당되는 거긴 하지만 아직 곱의 법칙을 모르는 경우에는 일단 컵케이크를 3개를 생각을 해주고 이 각각에 대해서 아이스크림 2개를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보면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이 앞에 강의를 들으셨으면 일단 교과서 나와 있는 문제 1번, 2번은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고 난 뒤에 강의를 멈춘 뒤 잠시 풀어보고 난 뒤에 다시 이 강의와 답을 확인해주는 과정을 좀 거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보면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죠.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그럼 우리가 주사위는, 여기서 말하는 주사위는 일반적으로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말합니다. 자, 그럼 1부터 6까지의 눈이 있겠죠. 근데 그 2개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려면 일단은 첫 번째로 합이 5의 배수인 경우가 있을 거, 5의 배수가 아니고 5가인 경우가 생기겠죠. 합이 5가인 경우가 생길 거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이 5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합이 10이 되는 경우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합이 15가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죠. 왜냐하면 주사위의 눈은 어디까지 있죠? 6까지밖에 없으니까 6 더하기 6은 12까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2가지 경우로 나눠보면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첫 번째 눈이 1이 나오면 두 번째 눈은 4가 나와야 되고, 첫 번째가 2가 나오면 3, 3이 나오면 2, 그 다음에 4가 나오면 1 해서 모두 몇 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총 4가지가 나오죠.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4가 되면 6이 돼야 되고, 다음으로는 첫 번째가 5면 두 번째도 5. 첫 번째가 6이면 두 번째는 4가 되면 되겠죠. 총 몇 가지 경우가 생기죠? 3가지 경우가 생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는 선생님이 지금 합이 5가 되는 경우와 합이 10이 되는 경우로 두 개를 분류를 했죠. 그때는 요 네 가지하고 세 가지를 어떻게 해준다? 그렇죠. 더 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4 더하기 3은 총 7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은 음이 아닌 정수 xy. 음이 아닌 정수 xy니까 뭘 말하죠? 그렇죠. 0하고 자연수를 얘기하겠죠. 음이 아닌 정수 xy에 대해서 요 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xy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분류를 해주면 되겠죠. 첫 번째 x 플러스 y가 얼마가 되는 경우? 음이 아닌 정수니까 일단 0이 되는 경우. 두 번째 x 플러스 y가 1이 되는 경우. 세 번째 x 플러스 y가 2가 되는 경우. 네 번째 x 플러스 y가 3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x 플러스 y가 0이 되는 경우는 x도 0, y도 0 되니까 한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x 플러스 y가 1 되는 경우는 x가 1이면 y는 0, x가 0이면 y는 1 해서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x 플러스 y가 2면 x가 0부터 할까요? 0이면 2, x가 1이면 y도 1, x가 2면 y는 0. 총 세 가지 경우가 생기죠. 자, 3이 되는 경우도 0이면 3, 1이면 2, 2면 1, 3이면 0에서 총 4가지 경우가 생기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분류를 했기 때문에 1, 2, 3, 4를 전부 다 더해주는 합의 법칙을 적용해주면 되겠죠. 그럼 총 몇 가지가 나오는가 하면은 10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곱의 법칙에 관한 건데요. 곱의 법칙을 보면 두 사건 AB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두 사건 AB가 어떻게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두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되죠. 자, 이것도 이제 느낌을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경우랑 또 어떤 경우? 아직 일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런 느낌일 때는 두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밑에 예를 보면요. 컵케이크 3가지 중에서 하나하고 아이스크림 2가지 중에서 하나를 어떻게 선택한다? 동시에 이제 선택하는 경우죠. 일단 컵케이크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아직 아이스크림 선택 안 했으니까 일이 안 끝났죠. 그때는 곱하고 다음에 아이스크림 선택하는 경우. 그래서 더 곱해주면 6이 나오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3번을 보면 서로 다른 꽃병 2개하고 장미 4송이가 있죠. 자, 꽃병에 장미를 이렇게 꽂을 겁니다. 꽂기 위해서는 꽃병 1개와 장미 1송이를 동시에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럼 일단 우리가 이걸 생각하려면 여러분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여러분 눈앞에 지금 나와 있는 그림처럼 꽃병과 장미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해주면 일단은 제일 먼저 여러분이 뭘 먼저 하겠어요? 꽃병을 선택하겠죠. 그러면 내가 꽃병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 그렇죠. 2가지니까 되겠죠. 다음에 이제 뭘 선택을 하겠어요? 장미를 선택하겠죠. 그럼 장미는 총 4송이가 있으니까 선택하는 경우는 4가지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 나와 있는 2와 4를 곱할 것이냐 더할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곱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일단 꽃병을 2가지 선택을 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아직 일이 안 끝났죠. 장미꽃을 꽂아야 되니까. 그때는 곱하기를 합니다. 장미 4개 중에 하나를 꼽죠. 그럼 총 몇 가지가 나오죠? 8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어서 문제 4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서가 서로 다른 종류의 티셔츠, 바지, 점프를 각각 몇 개? 4개, 3개, 2개 가지고 있어요. 민서가 이 중에서 티셔츠, 바지, 점퍼를 각각 하나씩 택해서 입는 경우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일단은 제일 먼저 민서가 티셔츠를 하나 선택을 해야 되겠죠.
티셔츠를 하는 경우가 티셔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죠. 그죠? 다음에는 바지를 선택을 하죠. 바지는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니까 경우의 수는 3가지. 다음에 점퍼는 몇 가지? 2개 중에서 1가지니까 2가지죠. 그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곱할 것이냐 더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일단 티셔츠를 고르고 나서 아직 일이 안 끝났죠. 티셔츠만 입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일이 안 끝났어요. 곱하기. 다음에 바지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아직 일이 안 끝났죠. 뭐가 남아있죠? 점프도 입어야 되죠. 자, 곱하면 6, 4, 24. 총 2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이 그 학기 초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일단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공식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게 됐는지 이 경우의 수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약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약수는 소수랑 관련이 있으니까 54를 소인수분해하면 54는 6 곱하기 9고 6은 2 곱하기 3이니까 3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2의 약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2의 약수는 1하고 2가 있겠죠. 다음에 3의 세제곱이 있으니까 3의 세제곱의 약수를 구해주면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이 있겠죠. 자, 그럼 일단 2의 약수는 2개가 있고 3 세제곱의 약수는 4개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54의 약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 2의 약수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예를 들어서 1을 선택했다고 보고 3 세제곱의 약수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둘이 곱해주면 이게 54의 약수가 되겠죠. 내가 만약에 2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또 이걸 선택하면 2, 3은 6이라는 게 54의 약수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둘이 곱하면 내가 원하는 약수가 되니까 구하는 경우의 수는 결국 뭐가 될까요? 자, 2의 약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 2가지. 아직 일이 안 끝났죠. 3의 세제곱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총 해서 8가지가 나오니까 약수의 개수는 8개가 되겠죠. 자, 216도 마찬가지로 소인수분해를 해봅시다. 자, 216은 2로 해주면 1은 2, 2, 8, 16. 또 2로 하면 2, 5, 10, 2, 4, 8. 자, 아까 54가 6, 2로 또 해볼까요? 2, 4, 2, 7, 14. 예, 그러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2의 세제곱의 약수는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에서 총 4개가 나오고 3의 세제곱의 약수도 마찬가지로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4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구하는 216의 약수는 2의 세제곱의 약수의 개수 4개, 3의 세제곱의 약수의 개수 4개에서 총 16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자연수가 있을 때 자연수가 잠시만요. 다시 지우고 자연수가 P의 A제곱 곱하기 Q의 B제곱으로 이제 소인수 분해된다고 합시다. 그 말은 P하고 Q가 소수일 때 이때 N의 약수의 개수는 자, 위에 걸로 유추할 수 있죠. 자, 아까 전에 여기서 2의 약수는 2개가 나왔죠. 그럼 요 지수에다 1을 더한 거. 3의 세제곱 약수는 4개가 나왔죠. 요 지수에다 1을 더한 거와 같죠. 그래서 요 지수에다 1을 더하고 요 지수에다 1을 더한 다음에 2개 곱해주면 약수의 개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공식을 바로 외우기보다는 나오게 되는 과정을 먼저 익힌 다음에 공식을 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4지점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는데 주어진 도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A 지점에서 D 지점까지 가려고 한다. 그죠? 그럼 경우의 수는 단 같은 지점은 2번 지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A에서 D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로 A에서 B로 갔다가 어떻게 가죠? D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두 번째로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세 번째로는 A에서 C로 갔다가 바로 D로 가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으로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갔다가 D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또 있을까요? 이제 없다, 그죠?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D로 가는 경우는,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이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죠. B에서 D로 가는 경우는 가는 길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경우 한 가지, B에서 D로 가는 경우 세 가지. 그럼 총 세 가지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 B에서 C로 가는 경우도 한 가지, C에서 D로 가는 경우도 한 가지니까 한 가지가 나오고,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두 가지, C에서 D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니까 총 두 가지가 나오고,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두 가지, C에서 B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 B에서 D로 가는 경우는 세 가지니까 총 6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온 3, 1, 2, 6을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이거를 조금 전에 우리가 이 경우 하나, 이 경우 하나, 이 경우 하나, 이 경우 하나 이렇게 분류를 했죠. 분류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더해준다, 그죠? 자, 그 더해주면 얼마가 되는가 하면은 3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6은 12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1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난 친구들은 선생님이 내준 모의고사 함수 파트에 관한 학습지를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